주요 지수와 수급 흐름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30 투자전략실 주제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즉 오늘은 폐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26일이죠.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제주시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분야도 지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김 총리가 사용 후 배터리도 새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 쓴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재사용이 될지,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리고 이 시장은 얼마나 커지게 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분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인 거죠? 네, 정부에서 이제 한 지침이 내려왔죠.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부겸 이제 국무총리께서 이제 제주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섹터에 대해서를 국내 1호 그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이제 제주시에서 일단은 먼저 실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용 후 배터리라는 것은 전기차가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되지 않은 배터리를 이제 회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관을 한다든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을 해낸다든지 이러한 이제 기술을 이제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 후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재사용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산업 경쟁에 대한 강화와 그다음에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도 역시나 언급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 좀 마련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폐배터리라고 하면은 쓰다 버린 배터리다라는 이미지가 네. 큰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 다 쓴 폐배터리도 양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쪽 시장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정말 급격한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좀 인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업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이 배터리를 이제 의미를 하고 이제 신품 대비 약 70% 이하의 성능 이제 하락을 할 경우는 이 전기차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동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폐지를 할 경우는 이 니켈이나 이런 안 좋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완전 친환경 대세론과 이제 위배되는 이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폐기 시 환경 오염을 크게 유발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전기차 폐차할 때 이제 배터리는 따로 뭐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었죠. 네. 네, 그 뒷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될 경우는 최대 10년 정도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폐 배터리의 산업 성장 속도를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 그 자료를 보았지만 2018년에 6,100만 달러에서 2025년 무려 얼마까지 성장하냐면 78억 달러까지 성장합니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잖아요. CAGR이 얼마가 나오냐면 1,800%가 나와요. 1,800%. 1,800%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엄청난 성장 여력을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수를 거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 재사용 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검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사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재사용 분야에는 뭐가 있냐면 이 농업용으로 쓰이는 이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가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소형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초소형 배터리 등 소형 기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사용이 이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분해를 통해서 이제 원재료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를 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 불가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니켈이나 뭐 코발트, 많이 쓰죠, 망간 이런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ESS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S는 배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 분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OCI와 바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OCI와 이 재사용 배터리와 그다음에 ESS를 이 태양광 발전소에 연계를 시켜서 이 실증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공장에 이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ESS의 전력을 저장한 이후에 바로 외부 전력망을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바로 운송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이 다른 산업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용호 배터리는 이제 운송 분야에서도 이제 협력이 가능한데 배터리 회수를 해서 이제 물류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 부분이 바로 현대 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분야예요. 현대 글로비스는 이 폐배터리 운반 전용 용기를 제작을 해서 국내 최초 개발을 했고 특허를 낼 정도로 해서 이 폐배터리 전문 운송 산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현대 글로비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과 OCI를 예로 들어 주셨지만 이미 뭐 정부를 넘어서서 민간 기업 측에서도 이쪽 관련해서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 시장 내에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의 두각이 좀 두드러질지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딱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네, 이 종목 하면 이제 건설 폐기물 업체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찾아보니까 이제 자회사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인선 ENT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폐기물을 수집을 하고 이제 운반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해체를 해서 이런 재활용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인선 ENT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이 비계 구조물을 해체를 한 이후에 건설 폐기물을 일괄 처리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선 ENT 건설 폐기물이 또 주택 경기가 좋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인선 ENT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향후 성장 여력이 좀 높아 보이는데 본업에서도요. 현재 이제 1분기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1분기 매출액은 537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95억. 추정치는 조금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건설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립 단가 역시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하락을 조금 했다라고 보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 감소를 해서 왜냐하면 계속 그 건설 경기가 호황인 상황에서 어떤 그 폐기물에 대한 수요보다는 조금 더 그 건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는 특히 2022년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1분기에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 하반기 건설 착공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은 또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2022년에 매립 단가가 무려 48%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 증설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영업 이익률이 30%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매출액을 보시면 2,6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600억대로 무려 얼마가 증가하는 것이죠? 약 6배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와서 자회사가 있어요. 바로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사 매출의 30%가 폐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현재는 이 내연기관 쪽에서의 그 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바로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 바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해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당연히 인선 모터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회수라든지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밸류 체인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해체, 보관, 재활용 등 바로 이제 인선 모터스가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R&D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물량 확보에 따라서 사업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건설 폐기물의 2022년도 영업이익률은 일단 30% 정도 또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가 바로 연간 시장이 1000% 이상, 제가 아까 1800%라고 얘기 드렸죠. 네. 약하게 잡아서 한 1000% 이상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밸류에이션을 구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본업인 건설 폐기물 쪽에 영업이익률 30% 이상, 그리고 폐배터리 연간 시장 1000% 이상 성장. 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아주 극보수로 저희가 잡았어요. 아주 극보수적으로 네. 100% 정도만 한번 가정해보자. 네. 이렇게 잡을 경우는 현재의 주가에다가 향후 PER을 나눠주면 PE는 아니고 EPS를 좀 나눠주면은 포워드 PER이 약 10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멀리 보는 겁니다. 2022년까지 좀 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2021년 거의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포워드 PER이 약 10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설 폐기물 업체로 이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실려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을 가미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내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별점을 몇 점 주실지. 네, 우선은 좀 4점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 성장 여력은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폐배터리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이제 약간 개화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2021년도 말까지는 아주 극적인 그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현재의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리 자체도 사실 이제 오늘은 약간 좀 그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줬네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런 모습으로만 이제 끝내줄 수가 있다면은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61선을 사실 좀 넘어주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 더 회복되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했으면 바람에서 우선은 이제 4점을 부여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의 위치가 61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지금 분할 매수 좀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인선 ENT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로 골라봤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차 배터리로 이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ESS 쪽으로 재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영화테크가 가장 사실 유명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폐배터리 쪽에서. 네.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영화테크는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정션박스라고 해서 이 정션박스 및 2차 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 자동차 그리고 GM 등 이런 글로벌 OEM사에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 고전압 폐배터리를 그리고 고전압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정용 산업용 ESS에 대해서 재사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션박스라는 것은 바로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가 둘 다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컨버터라든지 그다음에 PDU 등 이런 전기차 전력 전자 관련된 핵심 전용 부품을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전기차 쪽에서의 또 핵심 밸류 체인 기업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전력 변환 관련된 부분에서 이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양산 수주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 하면 영화테크가 사실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규 시장에 대한 개척과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고객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이제 전개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화테크는 이 아이오닉 5에 이 탑재를 했던 이 파워 아울렛이라는 그런 그 부품이 있습니다. 파워 아울렛을 아이오닉 5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파워 아울렛은 이 실내용 이 콘센트인데 이 바로 이제 시동이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지어 이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부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가 바로 그냥 배터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파워 아울렛이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테크는 사실 시장보다 먼저 ESS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 제어 장치라 불리는 이 BMS 기반의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 주관에서 2018년도에 ESS 배터리 재사용 발전 기술 사업에 또 꼽히고 있는 회사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영화테크는요, 사실 전기차를 넘어 수소 쪽에서도 현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대형 수소 화물차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차용 고전압 부스터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현대차에게 이 수소 상용차에 쓰는 LDC라는 제품을 이제 또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가릴 것 없이 친환경 자동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의 1분기의 실적을 보면 EPS가 약 8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사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작년도까지 적자였거든요. 네. 8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영화테크가 굉장히 높게 지금 쳐져 있어요. 20년 기준 현재 막 200배, PER이 200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향후의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먼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폐배터리 성장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듯이 향후 업종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가 적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영화테크가 현재 2017년, 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기준치가 있는데 약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제가 EPS를 연간 대비 2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향후에 대비해서 PR이 약 60배 정도가 나와요. 60배 정도 나오는데 60배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60배면 싼 거예요, 사실. 네. 앞서 제가 폐배터리 성장만 1,800%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보다 미치면은 사실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성장성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 가격도 저평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주가는 좀 변동성이 있는 네. 구간인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별점 몇 점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선 좀 3점 정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을 2개나 빼신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6월 8일만 해도 엄청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전기차에 폐배터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영화테크가 바로 상한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에 약간 악재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업들이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그 현재의 어떤 매물대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저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주요 이평선 관점에서 아직까지 21선을 돌파를 못 해준 상황이고, 그리고 5일선도 회복을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접근해봤으면 바람이 있어서 21선이 회복되는 구간인 거의 14,500원을 뚫었을 때 2차 영화테크를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해보자는 의견 때문에 3점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 종목을 좀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네. 홀딩 관점일까요? 예, 일단은 네. 가지고 계신 분 당연히 홀딩입니다. 네. 근데 신규 매수자만 네.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 후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 싹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개 종목들 먼저 만나봤고, 그러면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송동현 대표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뭘지 궁금하네요. 이게 또 한 네. 고민을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는 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파워로직스 많이 아시죠? 오늘도 근데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현재 6.39%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도 싼 가격이긴 한데요. 047310의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라는 이제 기업은요, 2차 전지용 보호회로라든지 스마트 모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팩, 그리고 ESS 등 이런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 쪽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쪽의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는 근데 ESS 쪽의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 최근 아니고 코나 EV에 대해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8만여 대나 리콜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리콜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8만 개의 배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리콜로 인해서 배터리 교체 결정이 바로 이 폐배터리 산업의 개화기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이 바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바로 파워로직스가 맡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파워로직스의 실적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리콜 이슈 전에 바로 이 적극적으로 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파워로직스와 현재 사업을 현재 함께 영위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창진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주장이 바로 이제 대기 환경 보존법이에요. 대기 환경 보존법이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로 폐배터리를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민간업체가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법 개정이 된 것이죠. 규제가 완화가 된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전기차 네.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조항이 바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기업 중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파워로직스, 바로 실제적으로 현대차와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 바로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장용 PCM이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ESS 등 이런 등의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중대형 전지 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있는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고 매출이 다변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의 동맹으로 인해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ESS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창에 바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ESS 파일럿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돌입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거 배터리 팩 분해 후 상태 진단을 하고 그 활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양품 같은 경우는 동일 성능의 배터리를 분류해서 바로 ESS용 배터리 트레이로 재가공시켜서 바로 이제 에너지 전력 장치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현대차량밖에 안 하지만 추후 이 양산용 차량 폐배터리를 계속 커질 거잖아요. 다른 기업도. 네. 그렇게 될 경우 파워로직스가 이미 현대차와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 역시도 파워로직스를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뢰감이 그렇죠. 가겠죠. 이렇게 네. 되면 상당히 외형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역시 이 3분기에 이 스마트폰 물량이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 폴드 3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휴대폰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적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또 역시나 2017년, 18년도 정도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스마트폰 매출 시기와 ESS의 성장성 이런 등등을 가정해서 역시나 이 보수적으로 EPS를 약 500원 정도로 가정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또 2022년부터 본격 성장 가능이 전망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포워드 PER이 약 18배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장성 대비해서는 올해 역시도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고요. 하지만 2022년까지 본다면 포워드 PER이 10배 이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해서 현재 주가도 저평가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로직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점입니다. 네, 5개 만점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이미 좋아가지고 네. 지금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네.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고 현재 차트 흐름도 보시면 어때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지금 5일선, 1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반등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역시나 영화테크와 마찬가지로 22%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만큼 폐배터리 하면 파워로직스가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당연히 고점은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펄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목표 주가 11,500원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손절 가격은 8,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저희가 기술적인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 가격 8,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폐배터리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종목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종목 3개 짚어봤었는데요. 인선 ENT 오늘 송동현 대표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해주셨고요. 영화테크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파워로직스를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11,500원이었습니다. 네,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930 투자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